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가 완주에 준공돼 수소 경제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과수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과수원은 사실상 폐원 조치하고 감염 지역 주변 농가를 모두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지만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만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완주에 국내 최대 규모로 지어져 향후 수소 버스와 화물차 생산 확대로 수소 경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수소연료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충전소에 진입해 연료를 주입합니다. 대형 차량인 버스도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고 트럭도 연료 주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완주 봉동 현대자동차 유휴부지에 세워진 수소 충전소. 국내 최대 규모로 승용차부터 상용차까지 모든 차종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소가 이렇게 준공되는 게 완전히 새로운 문명 시대의 첫 신호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 이제 전주하고 완주를 중심으로 300대 이상 수소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도 대거 참석해 수소버스와 트럭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무공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시장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 이제는 내연기관 대신 수소버스와 트럭을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6월 말부터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저희 수소버스도 이곳 완주 수소 충전소를 거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최근 생산량 부진에 불안감이 높은 현대차 노조에서도 전주와 완주가 수소 시범 도시로 지정됐지만 기반 시설 구축이 너무 늦다며 신속한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에서 30여 개 되는데 오늘에서야 전라북도 1호 수소 충전소 준공식을 진행하면서 부끄러움이 교차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까지 전주의 4군데 등 도내에 8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2030년까지 수소 승용차 14,000대, 수소버스 4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상용차 생산의 메카로 수소 산업의 중심 도시로 지정됐지만 미래 전망이 엇갈린 상황에서 완주에 선을 보인 도내 첫 수소 충전소. 수소 차량 양산과 보급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노동계가 침체된 도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남북 경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인 수출 감소와 코로나19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전라북도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한국형 뉴딜에 남북 경제 협력을 포함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북한의 자동차 수출로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를 추가로 공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이사장 후보를 1차 공모했으나 인재풀을 확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로 의결하고 오는 12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임 김성주 이사장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됐으며 제3금융중심지 추진 등 지역 현안과 맞물려 지역 출신 임명의 요구가 높습니다. 과수화상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도내 발생 과수원 매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농정당국은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익산 지역 전체 과수원을 전수조사하는 등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30년 동안 공들여 키운 아름드리 사과나무가 맥없이 잘려나갑니다. 굴착기의 회전 집게는 잘려나간 나무들을 한 곳에 모으고 제법 울창했던 과수원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벌판으로 변해갑니다.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견된 때는 지난달 15일 발병한 지 보름 남짓 만에 3만 5천여 제곱미터의 과수원이 초토화됐습니다. 금요일에는 땅에 묻는 매물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수화상병이 한번 발생한 과수원은 3년 동안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폐원해야 합니다. 대나무 숲을 일궈서 30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나무를 키워왔던 농장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을 토해냅니다. 말할 수도 없죠. 가족을 잃는 느낌이죠. 뭐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사는 농장이라서 저희가 지금 심정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치료제도 없는 과수화상병은 벌이나 곤충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는데 익산 지역에서 낭산면에 이어 망성면의 과수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른 농장에도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익산 지역 전체 과수원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익산 전체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요.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은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서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저옵니다. 전북경찰청이 비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 납품업체가 모 단체 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등 비리가 적발됐는데 이후 전북지방경찰청과 3건의 수의계약을 맺는 등 계약 규모가 4천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북경찰은 경찰 본청이 업체 비리를 적발하고도 입찰 제한을 하지 않아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높은 수익을 미끼로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봉사단체 등에서 만난 40여 명에게 매달 원금의 2에서 3%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170여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공석이던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습니다.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번째 열린 것인데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기에는 여전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적임자를 찾지 못해 5개월 동안 공모를 거듭해 겨우 후임을 지명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이기전 지명자 인사청문회는 그래서 더욱 관심이었는데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경영 능력을 두고 질타와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사업들 90% 이상은 그대로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전라북도의 하천업체다. 경영 마인드가 가진 사람들은 후보자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런 경영 능력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와 관광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분야를 접목해 그렇잖아도 말 많은 기관. 서양화가 출신 대표이사는 역시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술하신 분들은 예술 쪽으로만 이렇게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좀 집중해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제일 좋아하는 게 관광이 아니었나 지금부터 생각해보면 좋아하는 곳, 그리고 싶어하는 곳 이런 곳을 상당히 많이 쏘다녔습니다. 도와 의회 간 협약 체결 이후 지난해 전북개발공사에 이어 2번째 실시된 도의회 인사청문회. 하지만 청문회 이전에 이미 질문과 답변이 정리된 요약집이 의원들 자리마다 배포됐고 이어지는 질의 역시 이 시나리오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원 자신의 의견에 막연한 동조를 구하거나 각오와 맹세 같은 감성적 표현들도 난무했습니다. 그 핵심이 드러나지 않는 질문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 아쉽고요. 후보자의 답변 태도도 구체적인 운영 계획 같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 연간 25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필요에 의해 도입된 청문회 대상기관이었지만 강제력이 없는 제도의 한계를 반영하듯 질문과 답변은 검증의 의미를 무색해 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관객 없이 치러지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의 부문별 수상작이 발표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국제경쟁 부문 대상에 중국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과 문제의식을 담은 중국 가오밍 감독의 습한 계절을 선정했습니다. 한국 경쟁 부문에서는 김미조 감독의 갈매기와 신동민 감독의 바람아 안개를 걷어가다오가,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서는 한병화 감독의 우주의 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가족이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산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성폭력을 저지른 목사 A씨의 아내 등 2명이 피해 신도 B씨를 찾아와 금품 1,000만 원을 건네며 3시간가량 합의를 요구했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의 한 교회 목사였던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30년 동안 교회와 자택 등에서 여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농촌 지역이 많은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 비율이 높은데요. 다문화 가정의 정착에 언어와 문화 교육은 특히 중요합니다. 교육기관이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선뜻 후원을 자처하고 나선 봉사단체가 있어 관심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베트남 출신 수강생들이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어 문장을 익히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hi học được tiếng Hàn thì có thể giúp tôi có thể tiếp xúc được rất nhiều, nói chuyện với người Hàn một cách dễ dàng hơn. 우리말 수업을 하는 곳은 대부분 비영리 단체, 착한 벗들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는 한 해 수천만 원의 비용입니다. 요리교실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지속성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실이라든가 또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후원 회원들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안타까운 사정이 알려지면서 흔쾌히 후원을 자처하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지난 1993년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조직한 봉사단체.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돈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8천만 원을 기부한 겁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번에 글로벌 사업을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다문화 가정 후원을 정례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해 봉사와 기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3차 등교 수업에 초중고생 6만 8천여 명이 추가로 참여해 전체 학생 등교율은 78%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3, 4학년 3만 4천여 명을 포함해 중2와 고1 특수학교 학생 등 총 6만 8,200여 명이 이번 학기 처음으로 학교에 나와 지금까지 17만 2천여 명이 등교를 마쳤습니다. 초등 5, 6학년 중1 등이 참여하는 4차 등교 수업은 오는 8일에 실시됩니다. 한편 어제 기준 등교 후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 200여 명은 대부분 음성 판정이거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산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산고에 따르면 전국 단위 모집인 관계로 타 지역 출신 등 1학년 366명에 대한 코로나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와 학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 전국 단위 모집 28개 학교의 지역외 출신 기숙사생 1,100여 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이번 주 중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전주 노송동 천사의 성금을 훔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항소심 공판에서 성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35살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쯤 얼굴 없는 천사가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에 놓고 간 기부금 6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무이자 대출이 추진됩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인하액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하는데 금리는 전라북도가 2년간 3%를 지원해 임대인들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그동안 중단됐던 학부모 교육이 다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맞벌이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교육이 오는 18일 지역 교육의 현재를 주제로 개최되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전북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학부모 교육은 다음 달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열릴 예정입니다. 순차적 등교에 따른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자 2,500여 명이 학교 현장에 배치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원 인력은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방역용품 관리와 보건실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 학사 운영 조기 안정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우선 위촉하되 퇴원 교원이나 학부모 등에게 요청해 하루 4-5시간 지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남원시가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경영이 어려운 영세 지역 서점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